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생각 안 했던 건데, 아까 주식 얘기하면서 요거 좀 얘기하면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내피셜이 좀 섞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주식입니다, 주식. 주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뭐 우량주나 주식과 관련된 컨텐츠, 유튜브도 주식과 관련된 컨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죠.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많아요. 제가 주식을 안 다뤄서 그런가? 그래서 그분들에 비해서 조회수나 구독자가 밀립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튜브에 보면 주식 방송이나, 아니, 주식 말고 뭐 해외 선물 같은 거. 근데 해외 선물은 요즘에 최근에 불법이라는 게 좀 많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해외 선물은 좀 많이 떠났고, 주식에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주식에. 이게 뭐 한두 명이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송 보는 사람들 주식에 이렇게 좀 넣어놓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일부만 넣어놓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아니면 올인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넣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업을 하신 분들, 전업.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직장 간두고 그냥 주식 몰빵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제 어 그냥 이제 그냥 인생을 거신 분들,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전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업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느끼는 건, 예, 최근 들어서 어, 주식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 그리고 주식 매도한 사람, 매수한 사람, 그리고 전업 투자자가 예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 주식 왜 몰릴까요, 사람들이? 주식이 왜 이렇게 몰릴까? 아니, 근데 웃긴 게, 좀 신기한 게, 주식으로 돈 꼬라박은 사람도 많잖아요. 물론 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왜 보면 나도 주식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고, 다른 영상 봐도 주식은 하지 마, 모르면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주식은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아. 손도 대지 마. 주식은 도박이야.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진짜 많이 얘기해요. 그런, 난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뭐 내가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애시당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솔직히 조회수 보면 주식으로 딴 사람들 얘기보다 주식으로 꼬라박은 사람들, 전세대 날린 사람들 얘기가 더 많아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영상이 이제 많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몰리는 이유.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누구든지 간에 슈퍼 개미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슈퍼 개미. 대박 터트린 사람이죠. 사실 주식으로 뭐 잠깐은 벌어지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몇몇 사람들은 요거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요거 슈퍼 게임이. 유튜브 검색해보면 슈퍼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들이 있잖아요. 물론 정말 그게 슈퍼 게임인지 슈퍼 거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벼락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벼락부자. 인생 한방 노리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안정적인 투자라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다르게 또 나도 저렇게 한번 인생 크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고 덤벼드는 이 개미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꿈나무가 있었는데 내가 밟아버렸죠. 얼마 전에 그런 슈퍼 개미를 꿈꾸는 개미 꿈나무를 제가 페트 폭력으로 내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지게차 모는 그 친구. 네. 우리 쿠팡맨 그 우리 지게차 물류센터 일하는 그 친구. 네. 뭐 웃긴 게 그때 뭐 뭐야 200 넣어놨는데 5만 원 올라 30분 만에 5만 원 오고 벌벌 떨려가지고 막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는데 아예 시도도 차지 말라고 내가 네. 그 아예 그냥 꿈을 접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다 모르겠습니다. 과연 접으셨는지 안 접으셨는지 내가 그때 호되게 혼냈는데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하면 하는 거고 말면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사람도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도 개미가 되고 슈퍼 개미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5만 원 오르니까 나도 슈퍼 게임이 될 수 있겠구나. 슈퍼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한 명이겠냐고요.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말 있더라고요. 막 갑자기 오를 때는요.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오르고 하잖아요. 그걸 딱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게 막 굉장히 한심해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쭉쭉 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착각이 빠지는 거죠, 그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 요즘에, 요즘에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사실 주식밖에 없으니까. 이게 커요. 요즘에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민들. 우리가 지금 서민의 범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주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정말 주식밖에 없냐? 주식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었냐? 주식 말고 뭐 비트코인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은 일단 규제가 심해져서 아예 뭐 돈 없으면 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뭐 은행 예적금은 뭐 금리가 바닥이라서 원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딱 일주일 전이구나. 일주일 전에 제가 우체국에 갔다 왔거든요. 우체국이 아마 지점마다 좀 공통일 겁니다. 서울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대구를 가든 우체국 은행은 공통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우체국이 그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궁금하시죠? 금리. 근데 우체국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금리를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 정도 알 것 같아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방송 안 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가 따로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금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년 나오면. 예금, 적금, 금리. 내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직접. 네, 정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예금이 0.65고요. 0.65. 적금이 0.95입니다. 여기가 1%가 안 돼요. 1%가 안 됩니다. 원래 이것보다 살짝 더 높았다고 하는데 메로나 때문에 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 상품이 없어요. 어떤 은행을 가건 어떤 은행을 가시건 간에
2%가 넘는 상품은 거의 구하기 힘들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장담하건대. 거의 106 거는 1.5% 위로도 없을 거예요. 네, 1.5%도. 190 중에서는 0%대 간 것도 있어요. 참고로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0%대 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0%대 돼버리면 생각해보세요. 원금하고 차이가 없는 거야, 이게.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열심히 은행에 돈 넣고 적금하고 이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 이 재미가 없는 거 0%면. 그래서 막 은행에 예적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예전에 나왔을 당시에는 네, 핫했지만 지금은 뭔가 저물은 분위기. 그래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딱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아니, 한 3년 전? 그때가 참 인기가 팍 튀었죠, 맞죠? 엄청나게. 근데 지금은 그때 하셨던 분들 지금 한다고 하는 분들 없는 것 같아. 다 털고 나오신 것 같아. 아니, 조금 남가 넣는다거나. 비트코인이 오히려 지금 주식보다도 주식보다도 엄청 핫했죠, 여러분. 한 3년 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오히려 안 하면 바보란 소리였어요. 주식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야, 비트코인 안 하면 바보라고. 안 하면 바보란 소리였어요. 근데 그때 그럴만 했어. 왜냐하면,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이 이득을 좀 많이 봤으니까. 근데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득을 못 받고. 약간 선착순의 개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담을 빠질 대로 다 빠져가지고, 옛날만큼 핫하지도 않고. 비트코인, 제 진짜 비트코인 채굴 한다고 하더니 전기료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와서 임대료 전기료 밀리다가 도망가고 사라져.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신기해. 비트코인 채굴 한다 하면 왜 컴퓨터에 왜 하드 있죠. 하드 돌려가면서 막 하잖아요. 난 채굴장이 하길래 무슨 뭐 석탄인 줄 알았어, 무슨. 나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채굴 한다고 하길래. 어디서 뭐 석탄이나 캐고 있는 게 있는데. 나, 씨, 맨 처음 승진하게 그거 생각했잖아. 광부처럼 왜 터널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그, 그 바퀴 같은 거 타고 들어가서 프레시 켜놓고 뭐 파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어디 공장 같은 데도, 어디 창고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본체 같은 거 뭐 하드 여러 개 꽂아가지고 최신형을 돌려가지고 24시간 동안. 아, 나 참. 그러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주식밖에 없으니까. 주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많이 좀 몰린다고 하는 것 같아, 주식에.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이유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말고 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는데 음,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주식을 하는 걸까 사람들이? 왜 많이 몰리는 가 주식을 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에 더 많이 몰리는 걸까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채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 때문에?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두 가지 확실한 이유고 그 외의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
이게 마땅히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긴 하니까 바로 뭐 머릿속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렇지. 누구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거 어렵지 않죠. 네, 누구든지. 방법은 쉬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자격이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중학생들도 주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들도. 부모님이 좀 직접 사는 애들은 애들한테 미리 자기 이제 자식한테 주식을 몇 개 줘가지고 시험사 한번 더 해봐라 이렇게 준대요. 저 보니까 예전에 뭐야 어디야? 저 민사고 있죠 민사고. 민사고에서는 주식 엄청 많이 한대. 특목고 같은 데는. 걔네들은 주식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예전에 다큐 3이니까 나왔었어 민사고. 주식 동아리도 있어. 고등학생인데. 뭐 대한민국에 똑똑한 애들 다 모였으니까 뭐 잘할 수 있기도 한데 근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 주식이. 똑똑하다고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닌 똑똑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뭐 여기서 그냥 뭐 비슷한 걸 하나 더 갖다 붙이자면 요거죠.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월급 벌어서 그 돈으로 집값 마련하기엔 집값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더 가죠. 특히 수도권. 근데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야.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월급 가지고 이제는 집 사기 힘들어요. 집 사기 힘들어. 서울은 거의 뭐 백기 들고 토하는 수준이잖아, 맞죠? 서울은. 야, 월급은 동결인데 집값은 막 2억 3억씩 오르면 진짜 돈 벌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 돈 모아서 그 돈 또 모아서 하려면 또 근데 그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서울을 해도 월급쟁이가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에 직장을 구하는 건 다 하이트 칼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서울이 초봉이 좀 세다는 거지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래 일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싸리 또 지방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잖아요. 서울은 다 본사 건물만 있잖아요. 대기업. 거기 정년까지 채운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들 사실 그런 마음이 커요. 뭐 한탕으로 주식을 하러 온 사람들보다는 집을 사고 싶은데 내 월급을 계산해보고 거기에서 돈 모으는 거, 적금 모으는 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이 계산상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서울로 가도 있잖아요. 마땅히 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서울 살기 힘든 게 서울은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치안이 더 취약합니다. 치안 같은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취약해. 서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방세가 비싸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아.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방 하나 해가지고 두 명이 같이 사는 경우 많아요. 근데 잠깐 살면 괜찮지. 여자들도 같이 사는 거 졸라 싫잖아, 맞죠? 어, 싸울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돈 모으는 거 자체가 뭐 1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 아, 주식하는 친구들 안전자산 얘기 많이 하던데 돈 날려도 완전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본인만의 생각 아닌가요? 주식이 안전자산이 어디 있어요? 아, 주식이 안전자산이 어디 있어? 솔직히 안전자산을 얘기할 것 같으면 은행이지. 물론 은행도 파산할 수 있겠지만 은행 같은 경우 뭐 그때 저축은행 이후로 이제 예금자 보호법 만들어져가지고 5천만 원씩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주식 자체가 유동성이지, 유동성.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어떻게 유동성이 있는 게 안전자산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르막 내리막이 항상 왔다 갔다 거리는데. 주식은 언제든지 커브를 타잖아요, 커브를. 주식이 돈 버는 수단은 맞는데, 난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는 좀 고개를 약간 갸우뚱거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이유로 때문에, 이런 이유 말고도 몇 가지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짐작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열심히 해서 뭐 돈 모아서 집 사는 거는 거의 다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해가지고 오랫동안 넣어놓는다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체가 참을성이 없어요. 특히 뭔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을성이 없어. 그러니까 넣어놓고 까먹고 있어야 돼, 그냥. 잊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이번에 삼성 얼마나 올랐나. 맨날 본단 말이에요, 맨날. 질리도록. 아, 맞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 비트코인도 있지만, 뭐, 달러는 아시겠지만, 달러 같이 지금 내려갔죠. 여름에 올라갔지만, 달러로 이제 재테크하는 것다. 이게 거의 웬만한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는. 주식 말고는 재미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봐. 이 달러를 재미 보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달러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지금 1100원, 거의 1100원이 1100원. 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나는 이 주식에 몰린다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분명히 저기서 깡통차 하는 사람도 발생할 텐데,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물론, 저걸 통해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전부 다 자녀를 얼마나 좋아. 전부 다 돈을 많이 모아서 나오면 이득 보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손해도 적게 보면 얼마나 좋아. 손해를 왕창 보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난 그게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주식이 몰리면 또 꼬라박고 나온 개털대가 나온 사람도 분명히 발생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경기가 되면서 전업 투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물론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아예 이걸로 그냥 뭐 눌러 앉자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투자 있다가 안 되면, 다 털리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거죠. 제 유튜브 예전에 댓글 다시 보지 5억 주식에 5억 넣었다가 다 꼬라박은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완전 돈을 오래 하지 마시고, 주식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얼마 정도만 넣어놓고 얼마나 은행에 넣어놓고 이렇게 좀 봐가면서 하세요. 봐가면서. 그리고 주식에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본인의 감을 빚어가지고 올인한다거나 해가지고 개털대고 하지 말고 적당히 내 능력 아는 한도 내에서 하시고, 그냥 불안하게 쓰면 하지 마세요. 불안하다 싶으면. 네. 몰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말 한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주식은 몰리는 순간 나와야 된다고. 주식에 사람들이 몰렸다? 이미 담을 다 빠졌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린다?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우리가 나올 때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몰린다는 거는 이미 가가지고 이득 번 사람 나오려고 할 거예요. 몰려서 돈이 된 경우는 별로 없었어. 어느 것이든 간에. 뭐든 몰려가지고 다 잘 되는 경우 없었어요. 우리 몰렸을 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식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